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곰돌이가 좀 귀엽나요? 제가 저의 이미지와 조금 비슷한 캐릭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버추얼 유튜버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생방송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일단 녹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영끌하신 형님들한테 제가 드리는 조언,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코인이죠. 부전공이 주식이고 부동산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잘 모르지만 제가 느낀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투자파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종목이 뭐가 다르냐 그 느낌이고 그냥 똑같아요. 제가 보면. 일단 상승장에 들어서면은 중심지부터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따라서 외곽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상승장 마지막이 되면 가장 외곽에 있는 뭐 이런 쪽이 상승장 막바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냥 제가 중심지라고 말을 하는 것은 상급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곽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급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조건 또 외곽에 있다고 이렇게 싼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외곽에서 중심지로 이사를 합니다. 중심지를 팔고 외곽으로 가는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망하지 않고서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팔고 사기 때문에 상승기에는 중심부터 오르는 겁니다. 점점점 외곽으로 이제 그 여파가 퍼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외곽이 이제 마지막으로 작년 2021년 10월에 고점을 딱 찍었죠. 그러면서 떨어질 때는 또 어떻게 떨어지냐? 떨어질 때는 먼저 올랐던 순서대로 떨어지냐? 또 아닙니다. 가장 늦게 오른 외곽이 먼저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중심지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오를 때도 최종 상승 끝지점이 되면 외곽이나 중심지나 거의 똑같은 비율로 오릅니다. 그리고 하락기에도 하락의 끝이 오면 외곽이나 중심지나 보통 같은 비율로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근데 보통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맞춰진다는 거예요, 비율은. 그러니까 비싼 곳은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게 돼 있다. 근데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 이게 점프를 뛴다고 표현을 하죠. 보통 외곽에서 중심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팔고 가야 되는데 상승장에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이미 중심지가 다 올라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뒤늦게 오르게 되는데 여기는 100%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아직 30%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나중에는 100%까지 오를 거예요, 어차피. 근데 중간에 팔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최소한 같은 비율 정도는 올라줘야지 어떻게 모험을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30% 오른 지역 그리고 100% 오른 지역 그 타이밍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하락장 끝자락에서 들어가거나 상승 끝자락에서 들어가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하락장 끝자락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면은 여기도 100% 떨어지고 여기도 100%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은 그게 깔끔한데 그 하락장 끝에서 들어가는 게 정말 찾기가 힘들고 그 타이밍이 10년 만에 한 번씩 오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정말 그지 같은 딜레마가 이렇게 이 부동산 시장에는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똑똑하신 분들은 이거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상승 중간이나 하락 중간에 점프를 뛰게 되면 무조건 외곽에 있는 집을 팔고 넘어간 사람 중에 외곽이 손해를 엄청나게 본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손해를 안 보고 점프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상승 끝자락에 점프를 뛰거나 하락기 끝자락에 점프를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무조건 하급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거지 같은 그런 시장인데 이게 참 냉혹한 시장이에요. 코인하고 주식은 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외인도 껴있고 막 이래가지고 빨리빨리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은 정말 치열하고 정말 꾼들만 있고 그리고 부동산은 뭐가 껴있냐? 주식하고 코인은 우리가 사서 뭐 쓸 데가 없는데 부동산은 거기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면서 누리는 인프라, 그리고 거기에 하루하루 살면서 플러스 되는 그런 요인들까지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자, 그럼 작년 21년 10월에 역사책에 제가 기록될 만한 고점을 박았다고 했죠. 보세요. 이 시세를 이제 넘어가려면 최소 5년 봅니다. 길게 가면 10년 보고요. 그냥 간헐적으로 최상급지에서 신고가 찍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 외곽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 중심지까지 박는다. 얼만큼? 같은 비율로 어차피 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의 끝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정말 그 타이밍을 찾기가 힘들다 그랬죠. 그럼 영끌족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끌족이. 자, 전세를 끼고 들어간 갭 투자 영끌족. 그리고 내가 살려고 들어간 1주택 영끌족. 자, 1주택 영끌족들은 그냥 운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이분들은 이제 그냥 버틸 수가 있다. 내가 이자를 내는데, 내가 이자를 내도 상관이 없다. 이러면 버티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운명이에요. 근데 이 갭 투자로 영끌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전세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 전세를 반환을 해주면 그 비슷한 전세 가격을 받아야지 이제 대출 포함해갖고 그 집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경매라는 거는 강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판다고 또 팔리지도 않고, 판다고 해서 이 전세를 맞춰주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지도 못해요. 은행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경매로 갈 수밖에 없다. 갭 투자 영끌형님들은 경매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운명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1주택자님들은 버틸 수밖에 없고 갭 투자 경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앞으로는 이런 거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인하고 주식 하시면서 어디가 고점이다, 오버슈팅이 갔다, 언더슈팅이 갔다, 이 정도는 눈치로 치고 빠질 줄 알아야 한다. 그 뭐 포모 휩쓸린다고 부동산 시장에 갭 투자 영끌로 들어간다? 경매다. 이건 경매다. 경매라는 건 뭐냐? 경매라는 건 곧 파산을 의미합니다. 왜냐? 자기의 가처분 재산들을 다 넘겨야지만 빚을 깔 수 있고 털 수가 있는 거니까 파산을 의미하는 거죠. 저는 이 갭투자 연끌형님들이 집들이 경매로 싹 다 넘어가면 그게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이 이제 끝나면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10년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또 주기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 경기 침체 사이클이 심상치가 않다. 아무리 연준에서 소프트 랜딩을 하더라도 21년도 10월 이 역사책에 나올 고점은 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금 최상급지에 간헐적으로 찍히는 신고가 이런 거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도 이제 시간이 1, 2년 지나면은 외곽 다 박살나면 여기도 박살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카푸어는 그냥 눈 딱 감고 차 버리면 되지만 하우스 푸어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난 아닐 거야.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대출 끌어다가 영끌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주택자님들은 어떻게 버티고 허리띠 졸라매고 사시다 보면은 가격은 오를 건데 사는 게 힘드실 거예요. 왜냐? 대출을 갚아봤자 어차피 그 돈이 내게 아닌 게 되니까 이제는. 왜냐면은 가격이 대출금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갚아봤자 어차피 집값이 그 대출금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은 잃게 된다. 하지만 1주택 영끌형님들은 손절해서 그치지만 이 갭투자 영끌형님들은 선물 시장에서 마진 거래 들어온 거랑 똑같죠. 반대매매. 반대매매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동산에서 반대매매 경매라 그랬죠. 반대매매 청산당하시게 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 없도록 한국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